오늘의 핵심 주제는 정시 비율 축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주제예요. 올해 2월에요. 헤럴드 경제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정시를 늘렸더니 N수생이 폭증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상황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정시 40% 룰을 폐지하고 정시 비율을 2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처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고1 때 내신 한번 삐끗하면 진짜 끝나는 거냐? 뒤늦게 정신 차린 아이들에겐 이제 패자부활전도 없는 거냐?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주제를 꺼낸 건 단순히 정시가 몇 퍼센트 줄어듭니다. 이 숫자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1, 고2 학생들의 입시 전략이 통째로 바뀌는 문제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내신, 수능, 세특, 수행평가를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운동자 선을 다시 그어놓고 선수들에게는 경기 시작 직전에 알려주는 느낌입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요. 먼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신 챙기고 수능 준비하면 된다 이 정도의 그림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죠. 내신 챙겨야죠. 수행평가 해야죠. 세특 신경 써야죠. 동아리 진로활동 봉사, 거기에 수능 준비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과목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수행평가가 되어버린 느낌이죠. 내신 한번 삐끗하면 끝일 것 같고 새벽 2시에 자도 할 게 너무 많고요. 세특에 수행에 교내 활동까지 겹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싶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아이들이 해야 할 것들이 동시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내신, 수능, 수행평가, 진로 설계,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가져가야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시 비율까지 줄어든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되겠죠. 2010년대 초반만 해도요, 아직 수시 모집이 늘어나기 전이어서 주요 대학들의 정시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수시 모집이 대폭 확대되면서 정시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율은요, 2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시문이 너무 좁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논란입니다. 이 논란으로 학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교육부는 학종 선발 인원이 많고 자사고 특목고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에 입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학종조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저는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 입시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학종조사단의 착출 대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몇 주간 합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파견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상황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고요. 착출된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세종에 모여 숙식을 함께하며 밤낮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덕분에 교육부는 단 3개월 만인 2019년 11월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핵심은 서울 소재의 16개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 후로 대학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 비율이 크게 올라갔고요. 정시 자리가 늘어나니까 수능을 다시 보려는 수요도 커졌고 그 결과 지금처럼 N수생이 폭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40% 룰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 5월 교육부 지원 사업에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학교들은 기존 정시 40% 의무에서 벗어나서요. 정시를 30%까지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가 먼저 움직이면 다른 대학들이 따라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리고 교육부가 이 세 학교를 직접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정시 축소 흐름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신호로도 읽힙니다. 겉으로 보면 40%에서 30%, 고작 10%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입시는 퍼센트가 아니라 실제 인원수의 문제죠. 인원수로 바꿔보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란 것이죠. 지금도 주요 대학 정시 합격생의 60에서 80%가 N수생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역 학생들이 정시로 가려면 결국 더 좁아진 문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요 대학들에서 정시는 왜 줄어들 수밖에 없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와 정시 40% 룰은 구조적으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선택 과목과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예요. 그런데 정시 수능 100%는 그 학교 생활을 전혀 보지 않죠.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오래전부터 정시 확대에 불만이 많았어요.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이 높다는 이유도 있고요. 수능 하나만으로 학생을 뽑는데 한계를 느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아예 정시 확대가 학생들의 의대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왔고요. 즉, 제도의 방향과 대학들의 의지가 같은 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예전에는 어느 정도 맞았죠. 내신이 아쉬우면 정시로 뒤집어 볼 수 있었고요. 학생부가 강하면 수시로 승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권 대학 입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수능 위주 전형이었던 정시도 학생부를 보기 시작했고요. 교과 전형도 단순한 등급만 보지 않고요. 학종도 여전히 교과의 질과 이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즉, 이제는 수시 따로 정시 따로가 아니라 고교 3년의 학업과 선택, 탐구의 흐름 전체를 함께 보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정시에 학생부를 본다는 말도 대학마다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울대는 교과평가를 할 때 단순히 등급표만 보는 대학이 아니죠. 과목 이수 현황, 과목의 위계, 성취도, 세부 능력, 특기사항까지 함께 보면서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는 학종처럼 학업의 결을 읽어내는 방식에 가까워요. 반면 고려대는요, 수능 성적과 학생부를 일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중앙대는 수능에 더해 출결을 반영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입시를 보실 때는 학생부를 반영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반영하느냐까지를 보셔야 돼요. 대학마다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세부 내용은 2026년 4월 말에 나오는 대학별 시행계획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원할 대학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그때가 되어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발표가 되는 시점에 저도 일올생 카페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 흐름은 분명해요. 수능 100%만 선발하는 상위권 대학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1, 고2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내신 꽉 잡으시고요. 수능도 병행하시고 세특도 깊이 있게 채우세요. 어떤가요? 이 말 듣고 힘이 나시나요? 아니면 숨이 턱 막히시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현실적인 이야기 내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5등급제가 되면서 상위 10%까지가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은 이 넓어진 1등급에 절대 속지 않아요. 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가 얼마인지, 쉬운 과목으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진로에 필요한 어려운 심화 과목에 도전했는지를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시파냐 정시파냐 이 이분법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보고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평소에는 수능 대비를 하고 시험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세특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의대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국어, 사회, 영어 모든 과목 세특을 전부 의학으로 도배하는 것은 대학이 선호하지 않는 학생부입니다. 대학이 세특에서 보고 싶은 건 화려한 포장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어떤 궁금증이 생겼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파고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흐름이 단 한 과목에서라도 진짜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는 부모님들께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자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1주차 주제가 바로 진로였어요. 학생부를 채우기 전에 아이의 방향부터 먼저 잡아보자는 시간이었거든요. 스터디를 마치고 나서 어머님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읽는데 저도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이럴 것이다 엄마의 느낌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구체적인 생각을 알게 되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는 질문이 생각보다 참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느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막막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지금 많은 가정에서 내신 챙기고 세특 챙기고 수능 준비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시가 줄어들고 학생부가 중요해지는 시대일수록 억지로 채워넣은 화려한 스펙보다 자기만의 방향이 있는 아이가 훨씬 강합니다. 서울대 합격생들의 인터뷰와 수기를 읽어보면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합격생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그 활동을 했는지, 무엇이 궁금했는지, 그 관심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이 읽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한데요. 한 서울대 합격생은 식물과 식량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2 외국어를 선택할 때 성적만 생각하면 일본어가 더 유리했지만 이 학생은 프랑스어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프랑스어가 널리 쓰인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식량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이 과목 선택 하나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 합격한 한 학생의 고백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스스로를 덕후라고 불렀어요. 아이돌 콘서트를 보러 다니고 시험 기간에도 드라마를 보느라 새벽 4시까지 깨어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장 한마디 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바로 그 좋아하는 마음에서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창작물, 그 중에서도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순간 결심을 했대요. 내 꿈을 이루려면 일단 학생으로서 공부라는 영역에서 끝을 봐야겠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책상에 앉았고요. 끝까지 버텼고 결국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미학과에 합격한 학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관심사를 찾아 공부했던 모습이 학생부에 자연스럽게 묻어났을 뿐입니다. 저는 이걸 늘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학년 때는 관심의 씨앗을 보이고요. 2학년 때는 교과와 독서, 수행에서 질문이 깊어지고요. 3학년 때는 전공과 연결된 심화 탐구로 완성되는 흐름. 이 선이 보일 때 대학은 비로소 이 학생은 자기 방향을 가지고 성장해 왔구나라고 읽게 됩니다.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시 비율 축소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실수한 학생, 뒤늦게 올라오려는 학생, 다시 도전하려는 학생들에게 기회의 문이 좁아지는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 입시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지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 주제예요. 바꿀 수 없는 제도를 붙잡고 화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대신 바뀌는 흐름을 정확히 읽고요. 대학마다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4월 말 시행 계획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시의 문이 좁아지고 정시에서조차 대학들이 학생부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학원에서 완벽하게 찍어준 문제만 풀고 들어온 학생, 챗 GPT가 화려하게 써준 가짜 보고서로 포장된 학생을 이제는 대학도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아이의 진짜 관심사가 잡혀야 억지스럽지 않은 진짜 활동이 보이고요. 활동의 방향이 잡혀야 진짜 탐구 주제가 나오고요. 이 탐구 주제가 잡혀야 학생부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먼저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방향을 먼저 잡아주세요. 정시는 줄어들고 학생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일수록 화려한 스펙보다 방향이 있는 아이가 강합니다. 억지로 포장된 세트보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 질문을 3년 동안 탐구로 이어온 아이의 기록이 대학에서는 훨씬 더 선명하게 읽힙니다. 아이가 무슨 과목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무엇에 푹 빠져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이는지, 무엇을 말할 때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지 가만히 한번 봐주세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핀잔 주기 전에 그 쓸데없어 보이는 호기심이야말로 우리 아이만의 탐구를 시작하게 할 가장 강력한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요, 평가 방식이 흔들려도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는 아이는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아냅니다. 정시가 축소하는 시대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아이는요, 스펙이 많은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입시라는 두려운 파도 앞에서도 우리 아이만의 튼튼한 배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저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